어, 제 강의를 통해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지, 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이웃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런 확신을 조금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주제를 해봤어요. 조금 원초적인 질문 같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면 좀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젊은 때는 자신만만하지요. 그런데 아유, 갑자기 네, 뭐 소리 안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어, 그런데 갑자기 중병에 걸리면 그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기분이 들죠. 장염의 일종인 크론병 진단을 받고 몸이 점점 약해지고 심한 고통을 겪게 된 환자의 말입니다. 좀 공감이 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 알베르트 슈바치도 인류에게 통증은 죽음 그 자체보다도 더 잔인한 상정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통증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무한한 우주 공간에 떠 있으면서 회전하는 지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고통당하는 인류가 한 목소리처럼 울부짖는 그 통증의 절규를 듣게 될 것이다 하고 프랑스 한 의사는 말했답니다. 공감하는 내용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만성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고생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것이고 할 텐데요. 오늘은 통증 중에서 대학병원에서 아주 루틴으로 항우울제를 같이 처방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인 자가면역 질환 하나인 섬유근통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섬유근통이 좋아진다면 다른 자가면역 질환도 좋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통증의 원인은 뭘까요? 크게 기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육과 인대가 긴장해서 만들어내는 근육 통증이 있습니다. 또 신경이 눌려서 오는 신경성 통증이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터진 다음에 협착증이 오면은 뼈 조각이 신경을 누르면은 뭐 저려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허혈성 통증이 당연히 오겠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 당 영양소를 공부한 지 벌써 만 3년이 됐더라고요, 지금. 근데 당사슬이 소실되면 이 세포 단위의 통증의 원인이 생깁니다. 근육 관절 염증이 생기니까. 또 그 외 여러 가지 뭐 뇌세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죠. 기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0년간 치료해온 통증 치료는 이렇게 척추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를 주사요법으로 푼다거나 편두통, 신경이 눌리는 근육 혈관을 풀어준다거나 관절염 환자 이 주변 조직을 혈액순환시켜서 좀 덜 아프게 해준다거나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되었을 때 좀 재생시켜 드린다거나 이런 환자들도 지금 아주 정적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병인데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너무 짜네요. 이게 암성 통증은 말할 것도 없죠. 암으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그 통증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또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섬유성 근육통, 쇠기능 증후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이 완치가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냥 대부분 그냥 즉각 반응을 일으키는 뭐 진통제나 항알러지 뭐 이런 것들만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많이 생겼나 봐요. 80여 가지 생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불면증, 우울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정도 되겠죠, 이렇게.
현대과학의 현실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렇게 딱 병이 진단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것들까지 미리 좀 치료해 주면은 위로 올라가지 않을 텐데 미병 상태가 검사도 잘 안 되고 사람들도 그냥 견디고 사는 거죠 이렇게. 어, 대학병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섬유근통 처방전을 제가 보면은요, 뭐 루틴이죠. 소염진통, 이제 항우울증, 면역 억제제, 꼭 루틴으로 들어갑니다. 약도 가지가지죠. 이렇게. 또 대장포진 후 신경통 약을 보면요, 저는 마약성 진통제를 7가지를 처방해서 먹고 있는 환자가 저한테 온 것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문제는 요걸 먹고 좋아지면 다행인데 이런 것들을 먹어도 일상생활을 못 한다는 거죠. 요 요거 드셨던 분은요. 아주 그 기술이 좋은 분이에요. 막 그 지하수 있죠. 지하수를 이렇게 잘 찾아내는 뭐 그런 돈 많이 버는 분이셨는데 요거 딱 한 번 걸리고 나서 생계를 못 하고 계신 상태에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최신 통증 의학 통사치료법을 공부를 했던 이유는요. 스테로이드를 남발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이런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제 어머니가 제가 의과대학생 때 모신경외과에서 무릎에 뼈주사를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갖다 맞으시더니 나중에는 관절이 다 녹아가지고 들어누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아, 요건 아닌 것 같다. 예, 처음부터 저는 이런 걸 쓰지 않는 의학이 없을까라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요 테니스 엘보. 여기 엘보에서 얘가 아프니까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은 거예요. 요거 하얀 거 보이죠? 요거 하얗게. 이게 쏙 들어갔잖아요. 이 근육이 녹아버린 거예요. 색깔도 변색되는 건데 색깔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있으면 돌아온다 하지만 요 인대가 녹아가지고 요 아픈 것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가 아프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사를 놓는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죠. 여기 뼈에 붙어 있는 요 위에 엘보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단축이 돼서 막 당기니까 얘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치료해야 될 근육은 요 근육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걸 풀면요, 당기는 게 없어지니까 점점 엘보가 좋아집니다. 어깨 아파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이 와요. 오늘 또 한 번 오셨더라고요. 옆에서 누워서 잠을 지금 4개월째 잠을 못 자고 있대요. 근육이 말라가지고 신경을 누르니까 신경이 지배하는 혈관들이 눌리잖아요. 피가 안 통하니 근육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가면은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누우면은 눌려서 아파 잠을 못 자는 거죠. 자율신경도 심각한 문제예요. 요새 이렇게 척추에서 자율신경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척추에서 나와가지고 근육을 타고 나가다가 장기로 갑니다. 이렇게. 이게 심장으로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기면은 막 맥박이 빠르거나 두근거리거나 막 이렇게 가슴이 쪼이거나 막 이런 거지. 위장관은 자율신경이 눌리면요. 맨날 장염 약만 먹고 살아요. 장염이 아닌데. 설사하고 배 아프니까 맨 장염 약만 주고. 심각한 문제지, 이게. 그리고 요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누리면은 자꾸 빈뇨가 소변이 있으니까 자꾸 약을 주는데 저도 약을 많이 써봤는데요. 환자들한테 반응이 별로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눌려 있으니까 자율신경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소변이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올라가는 거, 뭐 누지, 요새 뭐 안구 건조증이다 할지, 뭐 요새 지금 멀리서 혀가 아프다고 매워서 밥을 못 먹겠다 하는 분이 오고 계세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러셨다 그러는데 여러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 생겼겠죠. 그리고 막 한숨을 푹 쉬는 분, 기침을 천식성 발작 기침을 1년째 하다가 오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폐로 가는 신경이 누르니까 배 아파서 오십니다. 요거 근육을 싹 풀어주고 신경을 풀어주면 많이 좋아지죠. 근데 마음의 통증도 있어요. 육체와 관련된 있는 거. 이거 막 체증, 한숨, 두근거림, 왜 원인 모를 가슴 통증. 심장병은 아니에요. 근데 가슴 막 아파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뭐 불면증, 만성 체기. 밥을 못 먹어서 빼짝 말라갖고죠. 가스가 차고 영조시 뛰어이 있고 숨이 차고 기침 호흡곤 이게 다 이렇게 자율신경의 그 신경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요 근육 풀어주면 많이 좋아지죠.
기능성 통증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근육이 마르고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반해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서민구통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만성 통증은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치료하고 계십니까? 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4년 2월에 26세 젊은 여자분이신데 서민구통 왔어요. 근데 병원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다 망가졌다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약을 안 먹고 싶은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간은 다 망가졌고 그렇다고 먹고 있어도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리고 정신과 약도 많이 드신 분들이죠. 이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짠합니까? 네, 보고 있으면. 일단은 그 여기 영양 상태나 위장 상태를 검사한 MDS 검사를 해봤더니 이 여러 개가 뜨더라고요. 이렇게요. 위산도 부족하고 이렇게 뜨고 그래서 건강이 젊은 나이인데도 참 안 됐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이 유튜브에서 글리코 영양제에 대해서 검색 좀 하고 공부 좀 해보라고 했어요. 아주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공부를 하더라고요. 금방 이해하고. 근데 만져보니까 경추부터 요추까지 압통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일단은 급하잖아요. 지금 잠을 못 자겠다는데, 밥을 못 먹겠다는데, 일단 근육과 신경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통증치와 수액치료를 해주었습니다. 풀어주고 했더니, 어,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처음부터 이제 막 오자마자 이렇게 클리닉 시키면 참 좋은데, 누구 소개받고 오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하면은 클린을 해요. 근데 처음 와가지고 하면은 이제 확신이 안 가니까 일단은 내 치료가 얼마나 좋은지 확신을 좀 키워줘야죠. 하다가 3월 2일 날 A형 독감이 걸렸다는 거예요. 타미풀을 먹고 나니까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좀 자살 충동 있는 약이잖아요. 부작용은. 근데 자살 충동까지 있겠대요. 근데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 때가 돼서 했는데 용종이 생겨서 세 개 떼어내고 위 용종도 확인되고 이미 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정도의 몸이면요 안에 내부 장기들도 다 안 좋은 상태인 거죠. 3월 16일에 장출혈이 있어가지고 국문입병을 입원해가지고 원인을 모른 채 혈압이 40까지 떨어졌대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수액치료와 통증치료 받으러 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병원에 계속 꾸준히 오죠. 이렇게. 저에 대한 확신이 가는 거죠. 저를 믿는 거예요, 지금. 치료하고 가면 몸이 편해지니까. 근데 5월 15일 날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신유신임에 걸려가지고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느라고 못 왔다는 거예요. 원래 방광염 자주 앓느냐 그랬더니 자주 앓는데요. 이 방광염은요, 자율신경 문제도 있지만 방사슬이 깨질 때 잘 생기는 병이잖아요. CT를 찍었는데 거기에는 염증이 보이는데 소변을 배양인데 음성이 나오더래. 아마 항생제 먹고 그래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은 염증이 있긴 했는데 어쩌면 세균성 염증보다는 자율신경 문제가 아닌가 제가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를 신뢰할 때 됐으니까 바로 클린을 하라고 시켰어요. 상당히 강권을 했어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그랬더니 클린 시작했는데 이걸 굴려시켰는데 19일 날 벌써 약 끊고 수면제만 소량 먹기 시작했다고. 굉장히 반응이 빠르죠. 서로 놀랐어요. 수십 알씩 하루에 약을 먹다 현재 소량을 먹은 지 3주. 그동안 의 치료도 도움됐던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클린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빠르구나. 제가 이 환자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너무 막 약을 한 주먹씩 먹는다고 포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다가 갑자기 또 안 오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영양제는 꾸준히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들리는 말이 우리 그 사원장을 통해 들리는 말이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왜 몸이 좋아졌다는데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적응하느라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통증이 거의 좋아졌는데 그래도 가끔 수혈하고 통증 치료 받고 싶은 날이 있는데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편도 2시간씩 걸려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버스 타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 병원 앞에 바로 서니까 와라 그랬더니 저기는 엄마 고양이가 아프대요.
그리고 무슨 뭐 수액 같은 걸 달아주는데 시간 양을 재야 된대요. 그래갖고 못 온대요. 그래서 이사 후에 좀 힘들어가지고 장출혈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까 염려가 되는데 아직은 출혈이 없답니다. 근데 맥박이 150까지 원래 뛰었었었는데 지금은 70에서 90으로 정상으로 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되었다고 요거 지금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들려드리면 참 여러분들 기쁠 텐데 얼마나 기쁘고 흥분하고 이렇게 막 고마운 말로 이렇게 이걸 표현하는지 몰라요. 전화를 통화할 때.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빨리 좋아할지 몰랐겠죠. 나이가 젊고 빨리 제가 그립고 영양소를 먹게 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서울에 큰 약국을 운영 중이시래요. 처음에는 딸을 말을 믿지 않으셨대요. 엄마도 약사님이신데 나름대로 영양제 공부하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딸이 건강이 팍팍팍 좋아지는 것을 보고 지금 그리코 영양소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 그래요. 이 딸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엄마가 지원해 주니까 꾸준히 먹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러 내가 한번 서울에 가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한번 가서 어머니한테 뵙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따님 말고 다른 환자들도 좀 이걸로 한번 치료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양소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드시죠. 그리고 무슨 영양제가 그렇게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일까? 이 약사님 어머니도 처음에는 안 믿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먹을 때뿐 아닌가, 뭐 그런 거. 자, 인체는 아시다시피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포가 100조 개의 세포가 이렇게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과거 세포의 그림, 현재 세포의 그림이죠. 옛날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다 이렇게 공부했겠죠. 저도 이렇게 공부했고. 현재 세포는 이렇게 털 같은 게 발견됐는데요. 이게 당사슬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당사슬. 당이란 말이 글리코, 달달하다는 뜻이고, 사슬은 이렇게 뻘쩍뻘쩍 하잖아요. 철사슬처럼. 이래서 사슬이라고 붙였다는 거죠. 근데 100조 개의 세포마다 당사슬이 10만 개씩 붙어 있는 게 현미경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나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예, 100조 개의 세포 하나를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한 모형입니다. 핵 유전자 보이시죠? 그래서 정보를 RNA에서 받아가지고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인데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이게 소포체예요. 소포체를 싹 밀어 넣어주면 이 소포체에서 당 영양소, 동동한 게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이거하고 단백질을 딱 붙여가지고 하나의 그 당사슬을 만들어내죠. 이걸 이렇게 이 골지체란 말이 보이죠? 이 골지체로 보내가지고 이 골지라는 말이 이탈리아 학자 이름이래요. 이 사람이 발견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하면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트리밍을 해서 필요한 것을 세포막 표면으로 보내는 건데 이게 이제 10만 개씩 붙이는 거죠. 없어지면 또 만들고 없어지면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벌써 1980년대에 전자현미경이 등장했는데요. 여러 종류의 당사슬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요 노란 게 보이죠? 요 노란 게 지질, 리피드. 여기에 당사슬이 붙으면은 당지질 이렇게 말을 붙이고요. 요 보라색 같은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에 당사슬이 붙으면 당단백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 종류의 요거 다 선무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다 당사슬들이죠. 세포 표면에는 온통 당사슬이 뒤덮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쓸데없이 이걸 만들었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만들겠죠. 이 어려운 과정을 다 중요하니까 만들었겠죠. 90년 초에 성분도 분석해보고 질량도 분석해봤더니 이게 8가지의 당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글루코스, 갈락토스, 맘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유라믹 애시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막 섞여가지고 있는 게 발견됐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죠. 건강한 사람의 세포는 10만 개씩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현대인들이 4, 5만 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갈수록 현대인들이 비실비실한 거죠.
또 환자들 있잖아요. 중환자들은 1, 2만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통계만 보더라도 아, 세포 편변 당사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게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들은 조금밖에 없고 건강한 사람들 많은 걸까요? 자,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당사슬이 이루어져 있죠. 신경. 신경이 당사슬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당사슬이 깨지면 신경이 마비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비염 환자, 당사슬이 없으면 비염이 심해지지 않겠어요? 폐의 당사슬이 깨지면 폐 기능이 떨어질 거고. 정자와 난자의 당사슬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겠죠, 임신이? 혈관벽의 당사슬이 깨지면 혈관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귓속, 달팽이관의 당사슬이 없으면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생기겠죠. 또 기관지, 위도 당사슬이 헬리코박터균을 막는다고 돼 있어요. 독한 헬리코박터 없앤다고 항생제만 먹을 게 아니라 당사슬을 증가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난관,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당사슬을 유지했대요. 줄기세포가 뭔지 아시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재생되고 있잖아요. 줄기세포가 당사슬이 없어서 안 만들어지면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모든 세포는 당사슬을 이뤘다는 건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당사슬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기능을 하길래 그런가? 여기 네이처지에 발표된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는 세포와 세포, 이게 세포고 이게 세포잖아요. 이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호르몬이나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당사질이 있어야 야 오늘 저기 좋은 미네랄 들어온다 먹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비타민 좀 드셨네 빨아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없으면 인지가 안 되니까 이게 맛있는 미네랄이야 비타민이야 뭐야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다음에 면역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 톡신이 독소잖아요. 독소인지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 세균인지 인지해가지고 요거 해로운 거네 하고 내치는 거죠. 면역장. 여기 없으면은 세균, 바이러스, 독소의 침범을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마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을 자고 도둑이여 들어와라. 이거와 똑같은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 이 세포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의 세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합심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기능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사소통하는 게 이 당사슬이 마치 안테나나 전화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신호 역할을 한다는 건데 당사슬이 없으면은 합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강도가 들었어요. 무슨 일이 살인이 생겼어요 하고 경찰 신고하면은 경찰관 혼자서 어떻게 와서 그걸 해결하겠어요. 여러 명이 떼지어 와서 그런 폭력배나 강도를 잡아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혼자서 어떻게 해봐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하포의 생화학 교과서에 이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다. 이런 말을 교과서에 올려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 당사슬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당 영양소를 먹어라. 이 교과서 올라온 말이에요. 그래서 2003년 MIT 공대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이렇게 그리코믹스라는 당 영양소 학문을 이렇게 넣은 거죠. 이렇게. 보면은 벌써 그 당시에 분자 영상, 양자 암호, 무선 센서망, 그리드 컴퓨팅 말도 어렵네요. 요건 알 것 같네요. 나노 태양력 요건 제가 알 것 같네요. 다 잘 모르는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벌써 글리코믹스라는 학문이 세상을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천재들이 알아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020년도에 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을 때요. 이게 이 글리코믹스 학문을 연구하는 버토지 박사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클릭화학이라고 이 당사슬을 클릭 연결하는 그런 특수한 기술을 개발한 거죠. 세포 표면의 당사슬을 쉽게 연설하는 건데요. 이분이 했던 학문은 이 당사슬만 염색을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항암제를 쓰면은 정상세포까지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 연구해가지고 표적 항암제를 만들면은 일반 건강한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주 뭐 이제 암은 정복되겠네 하는 희망이 생긴 거죠, 인류에게. 그래서 예, 노벨 화학상을 준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미 메나테크에서는 이 당 영양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당 사슬이 만들어진다 하는 이걸 먹어라 이런 교과서에 올라왔잖아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그 2012년도에 모든 질환은 인간에게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질환은 글리칸, 당사슬이 관련된다라고 돼 있어요.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구나. 이 중요한 학문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환 당사슬이 관여한다. 염증도 그렇죠. 암도 염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면역, 이뮨 시스템도 당사슬이 관여하고 암의 전이나 그것도 암 초기 발견 생물학적 마커가 다 당사슬을 사용해서 암을 이렇게 알아내요. 뭐 피 검사할 때 돈을 좀 많이 주면은 암 표지자 검사하잖아요. 보통 하나가 10,000원, 20,000원씩 하니까 한 우선 5가지만 해도 5만 원, 10만 원씩 붙죠. 근데 막 50만 원, 100만 원짜리 뭐 정밀 검사하는 건강검진에서 그거 다 해주잖아요. 그게 당 사슬을 통해서 체크해내는 겁니다. 백신도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백신 전부 다 당 사슬을 기반으로 연구해낸 것들이죠. 트리코 영양소가 이 집으로 말한다면 기초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없으면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사슬이라는 거죠. 세포 표면에 꽉 차 있잖아요. 그게 괜히 꽉 차 있겠습니까? 쓸데없이. 이게 그리고 영양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뭐 보면은요, 뇌세포도 콩팥도 간도 폐도 전부 다 당 영양소로 꽉 차 있잖아요. 당사슬.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누가 하실 거예요. 메나테크의 그리코 영양소를 먹으면 정말 당사슬이 만들어진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죠. 우리 이런 분들에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드려야 됩니다. 먹어봐, 생겨. 이런 말 안 통해요, 우리한테는. 자, 생긴가 볼까요? 자, 존 엑스포드 박사, 류마티스 권위자신데요. 영국 왕립의학회 회원이시고, 2007년에 텍사스 메나페스트에서 이걸 먹여본 그 결과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볼록볼록한 얘기는 많이 있는데, 여기는 없죠. 여기에 없는 것은, 당사슬이 별로 없는 것은 병든 세포. 여기 많은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 자, 갈락토스가 붙어 있지 하나 더. 요건 건강한 관절. 여기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손상돼 있죠, 이렇게. 이게 이 한 끗 차이예요. 요 갈락토스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한 끗 차이로 류마티스 관절로 막 이렇게 무릎이나 막 손가락이 괴물처럼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 한 끗 차이예요. 얼마나 당사슬이 중요합니까? 자가면역 질환 발생 기전이 그렇죠. 일단은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죠.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인데. 또 혈액순환 장애, 혈액, 간질력이 감소되고, 영양결핍이 되고, 세포에 영양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독소, 활성산소만 있으면은 세포에 당사슬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슬을 만들 공장에 먹을 만한 좋은 원료는 안 들어오고, 쓰레기 같은 원료만 제공하면서, 여기 VIP 손님한테 먹을 음식 좀 만들어봐.
뭘로 만들 거예요? 좋은 영양소가 없는데. 그리고, 좀, 부엌도 좀 깨끗하고, 좀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좀 머리도 좀 쓰고, 모자도 쓰고, 그렇게 좀 만들어야지. 지저분한 상태에서 음식 만들면은, 주방 쳐다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우리 몸도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 나온 책이라 그러네요. 식물은 훌륭하다. 예. 면역은 어떻게 작용해 적군과 악군을 구별할 수 있을까? 당사슬이다. 안테나가 부러지면은 당사슬이 없는 것과 같이 안테나가 부러지면 통신이 안 돼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당사슬 그 한 끗 차이가 우리 몸을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법에는 퓨코스, 만노스, N아세틸글루코사민, 갈락토스, N아세틸유라믹산, CR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붙어 있죠, 이렇게. 정명 내 면역 글로불린의 항염증 활성도를 CR산이 증가시킵니다. 항염증이라는 말은 염증을 억제한다는 뜻이잖아요. 저항한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항염증 활성도를 증가시킨다는 말은 염증을 막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게요? CR산. CR산이 뭡니까? 글리코의 영양소가. 여기 없으면은 항염증 활성도가 감소되니까 염증이 증가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체는 이 CR산을 포함하고 있고 CR산의 양의 항염증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CR산 양을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염증을 막으려면 CR산을 증가시킵시다. 지금부터. 그래서 CR산이 염증 반응을 스위치 변화를 시킨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 관절은 갈락토스가 양쪽이 다 있고 한쪽이 갈락토스 사라져 버렸네요. 주방장이 놀러 갔는가 잠을 잤는가. 자, 그러면 중등도 류마티스 생기고 양쪽 다 결핍되면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엠브로토스가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이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엠브로토스 복용한 다음에 측정을 해본 거예요, 본인이. 했더니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갈락토스가 없는 병적인 당사슬이 줄어들었다. CR산이 형격이 증가하더라. 언제요? 당 영양소를 먹였더니. 그리고 갈락토스가 없는 당사슬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거 표현이 좀 다르죠. 예, 갈락토스가 있는 당사슬이 늘어났다 말도 있고 갈락토스가 없는 당사슬이 줄어들었다 말, 좀 말이 다르죠. 두 가지로 표기한 거예요. 7주 후에 갈락토스가 없는 당사슬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안 좋은 당사슬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7주 후에 60%가 감소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CR산이라는 당사슬이 증가한 게 7주에 1주보다 96%가 증가했더라. 이 뜻입니다. 결론이 이거죠. 글리코 영양소 엠볼토스를 먹으면 당사슬이 증가합니까? 했더니 이 존 엑스 박사가 증가합니다 하고 발표를 한 거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스스로의 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류마티스도 낫습니다. 이 말이죠, 이게. 근데 제가 환자를 치료보면요, 프로테오 글루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엠볼토스, 오소린 이런 것들 먹고 나면은 당사슬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단백다단이라는 건데 이게 음이온으로 돼 있대요. 음이온은 양이온을 빨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전자석 음극이 양극을 빨아들이듯이 나트륨도 양극이고 워터도 양극이에요. 수분을 막 끌어들인다는 거죠. 바짝 마른 근육이 촉촉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촉촉해지면 어떻습니까? 근육에 쥐가 안 내리죠. 그리고 부드러우니까 바짝 마른 육포는 이렇게 하면 바짝바짝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생고기는 이렇게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백다당을 먹으면은 만들어내면 근육이 부드러워지니까 통증이 엄청 감소하겠죠.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당영양소를 많이 먹어라. 그런 것이겠죠.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렇게 부들부들해지죠. 이렇게.
요즘 영양제 한두 개쯤은 먹고 사는 시대인데요.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했더니 시간이 많이 증가했는데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튀르키예 처음 여행 갔다 왔어요. 갔더니요. 거기는 GMO, 유전자 변형 작물을 완전히 금지한 아주 특수한 나라더라고요. 희한한 나라 다 봤어요. 농심에서 라면을 한번 수입해 봤는데 스프에서 GMO 변형된 요소를 발견돼갖고 다 퇴출시켰대요. 그랬더니 OECD 회원국 중에서 암 발생률이 최하위예요. 뭐 이것 때문이라고 뭐 확정은 아니지만 하여튼 먹는 음식을 얼마나 깔끔하게 먹는지 암 발생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행 다녀왔습니다. 농약을 안 쓰냐 그랬더니 농약이 비싸서 못 사용을 못 한답니다. 거기는 땅이 너무 넓어서 그냥 대충 키운대요 그냥. 근데 비가 잘 안 와요. 물값이 비싸서 식물이 겨우 살 수 있을 만큼만 물을 준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 제가 인공위성 사진을 제가 어저께 이거 찍어서 확대한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올리브나무. 전국이 다 올리브나무 자라고 있어요. 아주 그냥 축복받은 나라야, 이 나라는. 이 올리브나무가 건조한 해양성 기후에서 잘 산다고 하네요. 근데 이 올리브나무는 심은 지 20년 후에나 수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자녀나 손자녀가 태어나면 올리브나무를 막 심답니다. 20년 후에 혼수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올리브나무가 온 천지 올리브나무야. 근데 이 나라는 또 지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생각하면은 또 GMO 유전자 조작 음식 안 먹는 나라 생각하면 살고 싶고, 요 지진 생각하면 별로 안 사고 싶은 나라. 자, 그럼 현대 우리의 영양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잘 먹고 있나요? 거기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비료나 농약을 튀르키예는 안 준다는데 우리는 맨날 비료, 농약 주고 뭐 공장에서 오염물질 거기는 관광지라 이런 공장도 없어요. 관광지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억지로 막 농약 비료 줘서 키워내고 막 덜 익은 그 토마토 따가지고 팔고 또 오래 먹게 하려고 뭐 통조림에다가 방부제 넣어서 하고 요런 거 먹으니까 암 발생률이 올라가는 거죠. 튀르키예는 이런 게 없으니까 암 발생률이 최하. 그래서 먹는 것도 관련되는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자, 그래서 52년도에 당근 한 개, 시금치 한 당, 귤 한 개 먹었던 영양제가요. 영양소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 이 안에도 맨날 그 막 유전자 변형 같은 거 못나 몰라요, 이거. 예. 먹고 사는 약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환자들이 가져온 약을 한 군씩 보면 정말 너무 짠해 죽겠어요. 각종 소염 진통제, 근육이완제, 면역 억제제, 항우울증 약, 마약성 진통제. 자, 이걸 먹고 좋아진다면 제가 먹으라 하겠습니다. 먹으면 뭐예요? 유궤양이나 생기고 점점 관절은 망가져가는데. 어떤 약이 안전할까요? 어떤 영양제가 안전한 영양제일까요? 수원에 최근 한 유명한 피부과 의사가 자기는 절대로 10년 이상 안전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고 막 하더라. 3, 40년 안정성이 인정된 약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더래요. 실제요. 오늘도 제가 실시간으로 심평을 해서 어떤 약은 퇴출됐다고 처방하지 말라고 계속 통보가 와요. 얼마 몇 년 전에는요. 판매 중지된 고혈압 약이 있었어요. 유명한 약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드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원료의 발암물질 어떤 나라에서 만났는데 그 발암물질 사용했대. 다 판매 중지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식욕억제제 시부트라민이 유명한 약이 있었는데 이게 향정신성 약이 아니면서도 식욕억제가 돼가지고 정말 미국 사람들 많이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 많이 먹고. 심장에 치명적 부작용으로 몇 명 죽고 나서 나중에 판매 금지됐어요. 그래서 이 의사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영양제가 안전한 영양제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영양제가 안전한 영양제일까요? 최소한 3, 40년 안정성이 인정된 약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런 약이. 근데 영양제는요,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는 임상시험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신뢰할 만한 논문들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막 300억씩 들어가서 하는 연구 외에는. 근데 글리코 영양소는 벌써 2006년 교과서에 올라온 영양소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어라. 이거 좋다. 이런 거죠. 먹어라. 프로스딩지에서 8년간 75만 명 임상시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양제 가지고 치료약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됐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막, 뭐, 불로장소약을 파는, 그걸 막기 위한 좋은 법이죠. 근데 이 그리코 영양소까지 같이 차단이 된 거예요. 아쉽긴 해요. 이 결과지를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올리브원 케이스 두 번째인데요. 22년 3월 10일에 작년인데요. 특관절이 아프다고 내용을 하셨는데, 1,000만 원짜리 치아 교정기를 샀는데도 아파 죽겠다고 왔어요, 저한테. 그냥 봐도 너무 허접한데 그게 1,000만 원이래요. 근데 7개월 전부터 머리 어깨 턱관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외과 안 다닌 곳이 없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팔꿈치, 무릎까지 온몸이 다 아프고 약물 부작용인지 소화기가 망가져가지고 몸무게가 9kg가 빠지고 피부 껍질만 남았어요 하고 저한테 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요거 섬유 근육통 갔다고 하면서 항우울제까지 주고 막 각종 진통제 주고 위장이 다 나빠지지 않겠어요? 우리 병원까지 오셨는데 일반적인 턱관절은 근육과 신경줄이 지금 빨리 좋아집니다. 여기 턱관절 씹는 근육이 몇 개 있어요. 이거 하나씩 정형외과 풀어주면 상당히 빨리 좋아지는데 이분은 섬유근육통 환자잖아요. 턱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안 아플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몸에 있는 640개의 근육을 다 찌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여기 좀 치료하고 좋아지면 여기 좀 치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선 치료를 해드리긴 하는데 이 환자도 제가 처음부터 글크하면서 먹으라고 제가 강구를 했어요. 클린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혼자 못 오니까 가족이 태워서 왔는데 빠른 속도로 좋아지니까 5월 6일에 남편이 아이고 내가 얼마 만에 받아본 밥상이냐고 고마워하더래요. 참 훌륭한 남편이에요. 근데 8월에 대장포시도 걸린 거예요. 항바이러스 지금 독한 거 진통제 먹으니까 또 장이 나빠져고 밥을 못 먹으니까 또 영양실조에 빠져. 그래서 원장님 밥을 못 먹으니까 눈에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치료받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씩 막 오더니 지금 한 번, 이번 주, 지난주 2주째 안 오시나? 처음이네. 이분 이렇게 안 오시는 거.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만약 제가 그리코 영양소를 처음부터 강하게 권유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좋아지니까 막 자녀들, 사회들, 사돈 식구들, 맨발 걷기 하면서 만나는 환자들 병원에 엄청 보냅니다. 2주 전에 남편이 오셨는데 인상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네. 아내를 치료해준 의사를 만나고 싶었대요. 일부러 모시고 왔더라고요.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시는데 허리 통증 해주고 같이 수액 치료하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자주 왔어요. 이렇게. 점점 뜸해지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사슬을 만들어서 세포와 세포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 이론상이나 현실적인 경험상이나 통계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이룬다는 네이처지의 발표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이처지 결과. 자, 케이스 3. 이게 악성 피부염과 만성 피로, 악성 피부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가면역 질환은요, 만성 피로도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쓰고 자외선 치료도 하고 모천연 예방 차세 제품 유명한 회사래요. 2년 6개월 먹었는데도 이래요.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이 처음 상태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는데 왜 드시냐 그랬더니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끊자 그냥. 끊어버리겠어요 이거는 바로 당 영양소만 복용시켰습니다. 원래 스테로이드는 갑자기 끊으면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제가 끊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클린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클린 시켰더니 머리를 나중에는 머리를 보여주 처음에는 머리 안 보여줬어요 저한테.
아, 젊은 이쁜 여자분이 뭐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여주더라고. 근데 사실 저 이것도 있어요. 빚지를 못해요. 뭐 걸려가지고. 2개월 후에 많이 좋아졌죠. 없어졌죠. 2개월 후에.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별짓을 다 해도 안 없어지던 게 그리코 영상 보고 없어진 거예요. 이쁘죠? 본인이 보여줘요. 올 때마다. 원장님 나 이뻐졌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피부도 많이 좋아지죠. 8월, 9월, 10월, 11월, 6개월 후에. 더 많이 졌죠. 1년 후에 많이 좋아졌죠. 처음에 오는 속도도 점점 줄어요. 점점 줍니다. 요즘도 간간히 와서 수액 치료하고 통증 치료하는데 제가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처럼 심해지지는 않고 있고 피로감도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죠 유지되고 있다. 피로감이 어느 정도냐면요. 시댁에 이제 놀러 가잖아요. 시댁이 엄청 분위기 좋대요. 막 놀고 막 그런데 자기는 가가지고 뻗어서 누워있대요. 놀고 싶어도 못 놀고. 근데 지금은 시댁 가면은 열심히 논답니다. 건강해져가지고. 자,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물론 일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과학은 아직 노화를 막지 못하고 있죠. 우리 식생활 환경이나 자연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슬이 깨집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근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많이 있죠.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과로하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참을성 나타내는 거. 정기적인 운동 하루에 한 15분만이라도 활기차게 걸어보십시오. 또 혈량과 간질액을 마르게 하는 일을 좀 피해보시고 균형 잡힌 식생활, 단순당과 정제 곡물 좀 줄이고 부족한 미네랄, 천연 비타민 먹고 그리고 그리코 영양소 같은 수십 년간 검증된 좀 좋은 영양제를 좀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당 사슬이 생긴다. 이게 가역적이라고 그래요. 비가역적이면은 얼마나 슬퍼요. 가역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다수의 자가면역성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뭐 섬유근통, 알러지, 천식, 습진, 두드러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예, 예. 끝났어요, 우리 음식. 자,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당사슬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뭐 네이처지가 뭐 쓸데없는 말 했겠어요. 이거 권위 있는데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해서 면역을 좋아지게 해서 자가면역진이 좋아진다는 거. 교과서에도 먹어라! 먹으면 좋아진다. 여기 먹였더니 정말 좋아지더라 하는 이런 논문들 확신을 가지시고 먹고 모두 다 건강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설동호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설동호 원장님의 정말 강의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오늘 사례와 함께 이 글리코 비전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글리코 비전을 또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이제 카톡방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 인사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네, 의학 세미나 여기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